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에서 리졸브 AI, 티커 RZLV죠.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네, 최근에만 해도 주요 리서치 회사 6곳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렸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뭐 그냥 루러가 아니라 맥심그룹이나 로스캐피탈 같은 꽤 이름 있는 곳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리졸브 AI 관련 최신 보도자료와 분석 자료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여러 전문가 보고서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 회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들만의 비장의 무기라는 브레인 파워 AI는 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관계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당신이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돕는 것, 이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월스트리트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6곳이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건 확실히 좀 이례적인 신호죠. 이게 단순히 AI니까 유망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석 자료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리졸브 AI가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고 또 성장 스토리가 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목표 주가만 올린 게 아니라 실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구체적인 성과와 스토리. 그럼 역시 그 브레인 파워라는 자체 AI 기술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자료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하고는 좀 다르다고 계속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브레인파워는 리졸브 AI가 7년 이상 개발해온 기술이라고 해요. 특히 상거래, 그러니까 커머스 분야에 완전히 특화된 독자적인 LLM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일반 챗봇이나 범용 AI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쇼핑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 맥락에서 고객의 의도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리고 더 높은 공감대, 또 상황에 맞는 추천이나 답변을 제공하는데 완전히 초점을 맞춘 기술이라는 거죠. 상거래에 특화됐다는 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냥 물건 추천을 좀 더 잘 해준다, 이런 건가요?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좀 따뜻한 느낌의 겨울 코트 좀 찾아줘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요. 그러면 그냥 겨울 코트 카테고리 상품을 쭉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따뜻한 느낌이라는 그 감성적인 요구까지 AI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맞는 소재나 색상, 스타일의 제품을 딱 제안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과거 구매 기록이나 검색 패턴, 심지어 지금 보고 있는 상품 페이지의 맥락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완전히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료에 따르면요,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상거래 관련 작업 성능이 일반적인 범용 LLM보다 훨씬 우수하게 나왔다고 하고요. 결국 이게 실제 고객사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또 새로운 수익 기회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이게 바로 리졸브 AI 주장의 핵심인 겁니다. 오, 상당히 흥미롭네요. 기술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걸 시장에서 잘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의 파트너십, 이게 또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 파트너십은 정말 큰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같은 곳에 입점했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기술력의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대 테크 기업들의 그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통과했다는 뜻이니까요. 아, 일종의 인증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더 실질적인 건데요. 바로 거대한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리졸브 AI의 솔루션을 훨씬 쉽고 빠르게 판매하고 또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죠. 자료에서도 보면 이 채널들을 통해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기술력 검증에다가 글로벌 판매망까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리졸브 AI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M&A더라고요. 그룹바이나 위센제 같은 회사들을 인수했던데 이게 그냥 회사 규모만 키우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리졸브 AI의 M&A는 그냥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바이는 검색이랑 추천 기술의 강점이 있고요. 윗센즈는 이미지 인식 기반의 비주얼 검색, 그러니까 비전 AI 기술이 뛰어난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리졸브 AI는 자체 브레인파워 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을 아주 빠르게 내부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 브레인 스위트라는 자사 플랫폼의 기능을 훨씬 더 강력하고 또 포괄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좀 부족했던 기술 조각들을 M&A로 사와서 자신들의 핵심 기술이랑 합쳐가지고 더 강력한 제품 혹은 솔루션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만 합치는 게 아니에요. 인수한 회사의 기존 고객들 있잖아요. 그 고객들에게 자사의 더 고도화된 AI 솔루션을 추가로 판매하는 전략. 이걸 보통 업셀링이라고 하죠. 이 업셀링 전략에도 굉장히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기술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리졸브 AI의 솔루션을 결합해서 그 기업 가치 자체를 끌어올리는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성공적인 M&A와 업셀링 전략이 계속 뒷받침되니까 회사 스스로도 2025년 연간 반복 매출 ARR 목표를 기존보다 50%나 확 높여서 1억 5천만 달러로 잡고 심지어 2026년 말에는 5억 달러라는 이건 정말 야심찬 목표인데 이런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5억 달러요? 와, 진짜 공격적인 목표네요. 듣고 보니 독점 기술의 빅테크 파트너십 그리고 성공적인 M&A까지. 그림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모든 투자에는 항상 위험 요인이 따르잖아요. 이런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강점은 뭔지, 또 약점은 없을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기회 요인과 또 위험 요인들, 이걸 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합 분석, 그런 관점에서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떤 기업이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까요. 수옷 분석 틀을 빌려서 리졸브 AI의 현재 상황을 한번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강점, 스트렝스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눈 부분들이죠. 상거래에 특화된 독점 AI 브레인파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구글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및 유통 채널, 또 검증된 M&A 실행 능력과 그 기술 통합 시너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아주 가파른 매출 성장세와 월스트리트의 신뢰 회복, 이런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점은 확실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그럼 반대로 약점, 위크네시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건 보통 보도자료 같은 데선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장의 상당 부분이 M&A에 의존하는 모델이라면 이건 필연적으로 인수 후 통합, PMI, 포스트 머저 인티그레이션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서로 다른 기업 문화나 기술 스택을 성공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너지는커녕 오히려 비효율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 통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인수 대상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M&A가 성장의 주요 동력이라면요. 세 번째는 아직은 기술 기반의 성장 초기 기업, 그러니까 소형주에 좀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나 투자 심리에 따라서 실제 실적과는 좀 무관하게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죠. 그렇군요. 안정성 면에서는 좀 고려할 부분이 있겠네요. 그럼 기회랑 위험 요인도 한번 짚어주시죠. 특히 아까 잠깐 나왔던 에이젠틱 커머스라는 말, 이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회 요인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가장 큰 기회는 말씀하신 대로 에이젠틱 커머스, 에이전트가 상품을 찾고 결정하고 구매까지 해주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약간 개인 비서처럼요.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취향이나 요구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스스로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구매까지 대신해주는 그런 미래의 쇼핑 방식입니다. 리졸브 AI의 브레인파워 같은 대화형이고 또 맥락을 잘 인지하는 AI 기술이 바로 이 에이전틱 커머스의 혁신 엔진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뭐랄까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인 거죠. 와, 시장 자체가 커지는 기회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켄터 피츠저럴드 같은 기관에서 언급한 아시아 같은 신규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지털 고객 경험 향상이나 운영 효율화에 대한 지속적인 니즈,
이것 역시 리졸브 AI에게는 아주 구조적인 성장 기회가 됩니다. 기회는 정말 커 보이는데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거대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역시 거대 기업과의 경쟁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파트너 관계이지만 이들 기업은 언제든 자체적인 AI 기술과 그 막대한 자본력, 그리고 고객 기반을 활용해서 직접적인 경쟁자로 나설 수가 있어요. 아마존도 당연히 강력한 경쟁자고요. 둘째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인파워의 기술적인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 압박이 상당할 겁니다. 잠시라도 뒤처지면 경쟁력을 확 잃어버릴 수 있죠. 마지막으로 AI 관련 규제 환경의 변화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알고리즘의 투명성 같은 이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 모델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강점과 기회도 정말 명확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약점과 위협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특히 그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는 브레인파워 기술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경쟁사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지 그 지속 가능성, 이게 정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모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다른 데서 금방 따라하진 못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VRIO 트레이머크라는 분석 도구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어떤 자원이나 역량이 첫째, V, 가치를 창출하는지, 둘째, R, 희소한지, 셋째, I, 모방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넷째, 회사가 이걸 활용할 O, 조직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걸 따져보는 거거든요. 브레인파워에 이걸 적용해 보면요. 이건 명백하죠. 고객사의 맞출 증대나 고객 경험 향상에 직접 기여하니까 확실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삼거래에 특화된 독점 LLM이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크 성능 같은 걸 보면 현재로서는 희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쉽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네. 셋째, 모방의 어려움, 이미테이빌리티.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여러 요인 때문에 모방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7년 이상의 개발 기간 동안 쌓인 노하우가 있을 거고요. 또 실제 상거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얻은 그 특화된 성능, 그리고 그룹 BI의 검색 기술이나 비센제 비전 AI처럼 인수한 기술들과의 유기적인 결합, 시너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알고리즘 몇 개 베낀다고 해서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뭐랄까 일종의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간과 데이터, 그리고 통합 경험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 통합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조직, 오거니제이션.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회사가 그걸 제대로 활용 못하면 사실 소용없잖아요. 리졸브 AI는 브레인스위라는 플랫폼으로 기술을 사용화하고 MS 구글 파트너십을 통해 유통망을 확보했고 또 M&A와 업셀링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조직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을 실제 사업적인 성과로 연결시키는 역량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VRIO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브레인파워 기술과 이를 중심으로 구축된 사업 모델은 그냥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VR 분석으로 보니까 브레인파워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회사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리졸브 AI는 앞으로 어떻게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까 M&A나 아시아 진출 같은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회사의 전체적인 성장 전략 그림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지 자료에 엔소프 매트릭스라는 분석도 있던데 이걸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질까요? 네, 엔소프 매트릭스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 그리고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 이 두 축을 기준으로요. 네, 리졸브 AI는 아주 흥미롭게도 이 4가지 길을 모두 동시에 걷고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확장 전략이죠. 첫 번째는 시장 침투, 마켓 페네트레이션입니다. 이건 하던 걸 더 잘하는 전략이죠. 기존 시장, 예를 들어 북미나 유럽 같은 곳에서 기존 제품인 브레인 스위트를 더 많은 고객에게 팔거나 아니면 기존 고객에게 더 많이 파는 겁니다.
현재 1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면서 계속 점유율을 늘리고 있고요. 또 멕시코의 대형 백화점 체인 리버풀 사례처럼 기존 고객에게 더 많은 기능을 판매하는 업셀링을 통해서 매출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더 깊게 파고드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제품 개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입니다. 이건 기존 고객에 새로운 걸 파는 전략이에요. 브레인스위트 플랫폼에 그룹바이의 검색 기술이나 위센지의 비전 AI 같은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고객들이 더 만족하고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장 개발 마켓 디벨롭먼트입니다. 이건 잘 팔리는 걸 새로운 곳에 파는 전략이죠. 성공적인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지역, 예를 들어 아시아나 혹은 새로운 산업군 같은 신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아까 언급된 켄터 피츠저럴드 분석처럼 아시아 시장 확장 계획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시아 시장.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다각화, 다이버시피케이션입니다. 이게 가장 도전적인 전략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새로운 시장에 파는 겁니다. 최근에 인수한 섭스퀴드라는 회사가 이 가능성을 좀 보여줍니다. 섭스퀴드는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 기술을 가진 회사거든요. 이걸 통해서 기존의 AI 커머스 인프라를 넘어서 웹3나 탈종환 금융 같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장기적인 사업 확장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미래를 위한 포석을 미리 깔아두는 거죠. 와, 정말 다각적이네요. 네. 결론적으로 리졸브 AI는 한 가지 방식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성장 경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성장의 속도를 정말 최대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사방으로 뻗어나가려는 의지가 강력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가지 전략을 동시에 한다는 건 그만큼 좀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그런데 아무리 회사가 잘한다고 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면 좀 한계가 있을 텐데요. 리졸브 AI가 뛰고 있는 이 AI 기반 커머스 솔루션 시장 자체는 좀 매력적인 곳인가요? 포터의 5가지 힘 모델, 그 분석 결과는 어떻다고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시장 환경 분석 결과도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포토 모델로 보면요. 첫째,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성능 AI 개발이나 데이터 확보에 높은 기술 장벽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나 쉽게 들어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둘째, 대체제의 위협은 중간 정도로 평가됩니다. 물론 범용 AI나 기존의 다른 솔루션들이 있긴 하지만 리졸브 AI는 상거래 특화라는 확실한 차별점으로 이걸 방어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셋째, 공급자. 예를 들어 클라우드 업체 같은 공급자의 교섭력은 낮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들을 잘 활용하고 있죠. 넷째, 구매자, 즉 기업 고객의 교섭력도 중간 이하로 분석됩니다. 왜냐하면 이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얻는 효과가 크다면 기업들이 가격에 좀 덜 민감해지고 오히려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다섯째, 산업 내 경쟁 강도는 현재는 중간 수준 정도로 보입니다. 성장 초기 단계라 여러 경쟁자들이 있긴 하지만 리졸브 AI는 기술과 M&A를 통해서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하면서 경쟁 우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이 시장은 기술 장벽이 높고 또 파트너십이 중요해서 아무나 쉽게 들어와 성공하기는 어려운 구조적으로 꽤 매력적인 시장이고 리졸브 AI는 그 안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와, 정말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주시니까 리졸브 AI라는 회사의 모습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강점과 약점, SWOT, 핵심 기술의 경쟁력, VREO, 또 앞으로 나아갈 성장 방향, 엔솝, 그리고 회사가 속한 시장 환경, 포터까지.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이렇게 딱 맞춰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어떻게 엮어서 최종적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분석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스웍 분석에서 확인했던 독점적인 브레인 파워 기술과 빅테크 파트너십이라는 강점이 있잖아요. 이게 VREO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핵심 원천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이 강력한 경쟁력은 다시 엔소프 매트릭스에서 본 것처럼 네 가지 성장 전략, 그러니까 시장 침투, 제품 개발, 시장 개발, 다각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타 모델은 이러한 리졸브 AI의 전략이 기술 장벽이 높고 상당히 매력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경쟁 우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이걸 다 종합해보면 리졸브 AI는 단순히 AI 솔루션을 파는 회사를 넘어서 어쩌면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차세대 상고래 패러다임의 핵심 인프라 제공자가 되겠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최근 평가는 바로 이 원대한 비전과 또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력, 그러니까 기술력, M&A, 성장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신뢰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25년 1억 5천만 달러, 2026년 말 5억 달러라는 그 공격적인 ARR 목표치 역시 회사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과 M&A 시너지가 계획대로 잘 발휘된다면 이게 뭐 전혀 허황된 꿈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보여준 구체적인 성과와 또 앞으로의 전략을 기반한 시장의 평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리솔브 AI의 이 성장 스토리가 계속 유효한지, 잘 가고 있는지 지켜보려면 어떤 지표들에 특히 주목해야 할까요? 뭘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크게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실질적인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큰 규모로 성장하는가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돈을 벌어들이는 핵심 엔진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실제 매출이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대형 기업 고객들을 얼마나 신규로 확보하는가입니다. 특히 각 산업을 대표하는 리딩 기업들이 리졸브 AI 솔루션을 도입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그 기술력과 시장 가치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리졸브 AI의 성장 스토리가 그냥 시장의 기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리졸브 AI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독점 AI 기술 브레인 파워부터 시작해서 아주 영리한 파트너십과 M&A 전략, 그리고 에이전트 커머스라는 미래 비전까지 확실히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기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리졸브 AI 같은 이런 에이전틱 커머스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쇼핑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간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방식이나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나를 대신해서 쇼핑하는 그 AI 비서가 정말 객관적인 정보만으로 최적의 상품을 딱 골라줄까요? 아니면 그 AI 나름의 어떤 선호나 취향 같은 걸 가지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이건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 삶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이네요. AI가 우리의 소비 습관까지도 재정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